안녕하세요. 발목 건강을 책임지는 연세건우병원의 박의현입니다. 요족, 족자는 발을 뜻하죠. 요자는 한자로 보통 구부러졌다. 구부러졌다는 표현은 약간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이 높다. 발은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양을 유지해주는 게 아치가 있죠. 아치가 무너져서 그냥 발의 안쪽이 땅바닥에 닿네, 이런 평발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거꾸로 발의 안쪽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발등이 많이 돌출된 경우를 보통 요족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증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발의 아치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높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발 안쪽에 있는 아치가 친구보다 되게 높지? 깊지? 보행할 때 신발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왜 이렇게 바깥쪽이 너무 많이 닳지?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증상은, 보행을 많이 하면 발의 안쪽에 아치가 높기 때문에 외측 보행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발가락 쪽에 혹이 생긴다던가 아프다던가, 발의 5번째 축으로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그 잉크 같은 거로 이제 발을 찍어 보면 발 앞뒤와 중간이 골고루 안쪽만 살짝 닿지 않게 돼야 되는데, 요쪽은 아치가 깊다 보니까 그 잉크로 발을 A4 용지 같은 거 찍어 보면 발 중간 부분이 많이 잉크가 찍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체중 부하가 발바닥에 골고루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진료, 그런 증상을 통해서 요쪽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발 아치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발 통증이 있어서 아치가 높으려면 그 아치를 유지해 주는 게 보통 우리가 족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게 많이 탱탱하죠.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족저근막염 같은 증세가 많이 생기고, 특히 아치가 깊으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까치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종아리 단축이 대부분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이 외측으로 걸으면서 발 앞쪽으로 많이 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탱탱해진 근막에 의한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기고, 앞쪽으로 많이 걷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간신경종, 또 엄지바닥이 이유 없이 아픈 종자골련, 이런 게 많이 생기고, 특이하게도 MRI를 찍었는데 지간신경종이나 염증이 2, 3, 4 발바닥에 별로 없는데 계속 발바닥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요족 때문에 아치가 너무 높아서 보행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간신경종과 구분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2, 3, 4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신경종, 아까 말씀드린 그 족저근막염, 엄지 발바닥의 아픔, 종자골련, 그리고 아킬레스가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킬레스 건염도 족저근막의 경우가 많이 동반돼서 발생을 하고, 특히 새끼발가락 쪽 밑에 혹 같은 게 잘 생겨요. 그래서 보통 저맥낭염이라고 하는 그런 발에 여러 가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발은 많이 알고 계신데, 평발은 되게 관리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요족이 오히려 발바닥이나 발에 더 많은 병을 유발하고 더 많이 피곤하게 만들죠. 굳은 살도 더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요족인 분들이 평발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이게 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족을 모르고 발에 질환이 좀 생기고 늦게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아픈 거하고 발목도 비슷한데요. 일단 발목은 중요한 게 이제 정상 보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족이면 종아리가 단축돼 있고 또 아치가 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측 보행을 하죠. 외측 보행을 한다는 뜻은 쉽게 잘 접질릴 수 있다는 거죠. 접질렀을 때 인대가 손상이 되어도 요족인 경우는 정상 아치보다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대 파열에 의한 만성 불안정성이라든가 또 2차적인 연골 손상, 요게 더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되거나 했을 때 일반적인 아치보다는 발목 관절염에 쉽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요족인 경우는 아킬레스 단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뒤꿈치 모양을 보면 내 아치가 깊은데 가끔 뒤꿈치도 많이 아파해서 집에서 가족들 통해서 서가지고 뒤꿈치 모양을 찍어보면 평발하고 거꾸로인데, 요족인 경우는 뒤꿈치가 안짱으로 약간 내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서고 있으면 뒤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 아치가 깊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잘 접질이죠. 또 체중은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또 발목 내측 관절염이 쉽게 유발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족인 경우가 환자분들이 내원하는 경로로 봤을 때는 평발인 분들보다는 본인이 요족인지도 모르고, 아주 심한 요족분들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주 드물게 소아마비라든가 여러 신경 근육 질환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은 분들은 아는데 요족 경향이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 원인을 모르고 단순한 치료만 많이 받다 보면 사실은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발목 인대 불안정성이 있고 뒤꿈치가 내반 안짱인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한 분들은 인대를 꼬매줘도 뒤꿈치가 내반 안으로 휘어있기 때문에 계속 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가 많이 틀어진 내반이 있는 요족분들은 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반을 잡아주는 절골술과 인대 불안정성에 대한 인대 봉합술을 같이 해야지만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요족인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요족과 평발에 대한 개념을 갖고 발이나 발목 질환을 동시에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족부 전문 의사들을 만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족으로 인해서 증상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요족인 분들이 발이나 발목에 질환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운동에도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신경종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똑같이 인대가 하나 손상이 되는데도 똑같이 연골이 다쳤는데도 발목 관절염으로 더 쉽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족인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은 그거에 맞는 질환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요족에 대한 컨트롤, 요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족 뼈에 대한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요족은 뭐 깔창이라든가 스트레칭으로 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족인 경우에 증상이 있는 경우 질환에 대한 치료와 함께 요족에 대한 조절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일반 아치가 있는 정상 발목보다는 훨씬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높습니다. 요족인 분들은 일단 족저근막염에 걸려도 충격파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짧아져 있는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염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되게 우선이에요. 짧아져 있는 걸 늘려주는 게 우선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은 충격파에 많이 효과가 있지만 요족인 분들은 효과가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충격파 뭐 한 20회, 30회 주사 몇 회 맞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요족인 경우에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에 대한 기본 치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킬레스 보드나 아니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에 대한 스트레칭부터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많은 정보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발 건강 챙기시고, 특히 요즘같이 습하고 여름철인 경우에는 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신발도 중요하고 스트레칭도 많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그 운동을 많이 하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 선택과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 발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